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이 개편 과정이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2022년 1월 1일부터 경찰 채용 필기 시험 과목 개편이 시행이 됩니다. 즉 2000년이 지금 여러분이 1학년이니까 2001년에 2학년, 그리고 2022년이 3학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의 개편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어 및 한국사가 검정제로 전환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경찰 시험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 영어가 2022년 여러분이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순경공채, 그리고 경찰행정특채, 여기에서 영어 필기시험이 아니고 토익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토익 말고 뭐 탭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토익이 550점이 넘어야지 패스가 됩니다. 패스가.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심이 있는데 상급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한국사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와 한국사를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550점,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을 따놓으면 이제 3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한국사는 4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일반적으로 2년인데 경찰 시험은 1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유효 기간을 3년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줍니다. 4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022년도에 그때 토익을 땄다, 즉 550점 이상을 넘겨가지고 패스를 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3년간의 시간이기 때문에 토익을 따놓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다. 옛날처럼 필기시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다. 패스제로 바뀌었다. 영어는 550점, 한국사는 3급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시험 과목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냥 형법, 형소법 이렇게 과목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헌법이 들어왔습니다. 헌법이. 특히 지금 인권 보호를 경찰이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 경찰관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헌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헌법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형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022년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경찰학, 형사법, 헌법, 그리고 아까 영어와 한국사는 패스제지만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5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5과목이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는 패스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보는 것은 경찰학, 형사법, 헌법 이렇게 3과목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후보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 경찰의 시험에 범죄학이 없었습니다. 범죄학이. 근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범죄학이 시험 과목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범죄학이 들어온 것을 보시면 순경공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행정 특채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도 범죄학이 들어왔다. 그래서 경찰 행정 특채 같은 경우는 경찰학, 형사법, 범죄학 이렇게 세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는 패스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찰 행정학과하고 경찰학과의 특징이 뭐냐, 즉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경찰학과가 맞습니다. 경찰학과가 지금 우리 학교, 우리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아니고 경찰학과죠.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 동국대학에서 1963년도에 과를 만들었는데 그때 경찰행정학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부 다 경찰행정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행정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 우리 이제 행정학과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이제 행정학과가 아무래도 체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체계를 먼저 잡다 보니까 그 행정학과가 발전하게 되면서 나머지 세부적인 행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사행정, 재무행정, 의료행정, 그죠? 그리고 경찰행정. 그래서 경찰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즉 경찰행정학과라고 했을 때는 행정학의 한 분파로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과라고 했을 때는 경찰학의 학문성이 독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찰학 폴리스 사이언스라고 하고 경찰행정학과는 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경찰행정학과를 출범했냐 그러면 과거에는 행정이 미국에서 이제 윌슨부터 해가지고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죠? 뭐 이런 책들이 나오고 하면서 행정학의 원리, 그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먼저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행정, 즉 군사행정, 재무행정, 경찰행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학문적인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90년 후반이라고 해야겠죠. 관동대가 생기고 뭐 원광대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 과들이 전부 다 동국대를 따라 해가지고 경찰행정학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경찰 관련 학과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도 역시 대부분이 경찰행정학과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법경찰행정학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행정경찰학과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과거에는 검찰이 힘이 세가지고 경찰이 조금 뭐랄까 좀 위기상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경찰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대등한 요구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뭐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경찰학의 학문성이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찰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가 되면서 굉장히 학문적인 독자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는 경찰학과다. 그거는 마치 예전에 경제학과만 있었습니다. 그죠? 경제학과. 그런데 경영학과가 새로운 학문의 독립성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경제학과보다는 경영학과가 더 힘이 세진 거죠. 뭐 그거하고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스 사이언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경찰학의 학문성이 좀 더 강조가 된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행정학과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의 한 분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행정, 재무행정, 의료행정, 경찰행정. 그래서 경찰행정학과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학과의 어떤 연관성에 좀 더 치중을 한 것이고, 경찰학과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독립적이다, 그죠? 대등한 관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경남대 경찰행정학과가 아니고 경남대 경찰학과로 해가지고 학문적인 정체성과 독립성을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는 경찰학과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학과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은 과거에는 경찰학과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범죄사회학이라고 하죠. 사회학 중에서도 범죄사회학이 있는데 그 범죄사회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경찰학과로 오십니다. 그래서 경찰학에서 범죄학이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찰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또 대거 경찰학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학과 했을 때는 이제 경찰학을 전공한 교수님, 그리고 범죄학을 전공한 교수님, 그리고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학문적인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경찰학과에서는 이른바 민간경비원도 범죄학을 공부를 합니다. 저 아파트 경비원 하신 분들도 24시간 일반 경비원 교육을 받는데 그때도 범죄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검사 같은 경우는, 판검사 같은 경우도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을 통해 가지고 범죄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범죄와의 투사 역할을 하는 경찰이 범죄 과목이 시험 과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범죄학이 경찰 행정 특채에 먼저 들어왔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간호부에도 범죄학이 들어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순경 공채 분야에도 범죄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에 경찰학, 형사법, 헌법,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을, 또 출제 비중을 보시면 경찰학이 40%, 형사법이 40%, 헌법이 20%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경찰학과 형사법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특채 같은 경우도 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순경공채회, 그리고 경찰행정, 경채라고 하죠. 자, 거기는 과거에는 전부 다 20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5과목이었기 때문에 총 100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와 그리고 한국사가 패스제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패스 전환이 되면서 이제 형사법과 경찰학은 40문항, 헌법은 20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학과 형사법의 문항이 2배로 늘어났다. 경찰학이 20문제에서 40문제, 형사법이 20문제에서 40문제 이렇게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 간부 후보생은 문항 변화가 없습니다. 40문항 그대로, 즉 모든 과목이 40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